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AI 연구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LLM의 리즈닝 능력, 이걸 강화하는데 Reinforcement Learning with Verifiable Rewards, 줄여서 RLVR 기법이 정말 큰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오픈 AI의 O1이라던가 딥시퀄 R1 같은 모델들. 이런 모델들이 RLVR을 썼다고 알려지면서 기대가 엄청 컸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RLVR을 쓰면 모델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기존 베이스 모델이 갖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리즈닝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논문, 제목이 Does Reinforcement Learning Really Incentivize Reasoning Capacity in LLMs Beyond the Base Model인데요. 제목부터 좀 도발적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기대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RLVR 훈련이 LLM의 리즈닝 캐파시티 자체를 정말 확장시키는 걸까? 아니면 혹시 다른 효과를 내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특히 요즘 LLM 연구에서 리즈닝 성능 향상이 거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려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나요? 보통 패셋 1 같은 지표만으로는 모델의 진짜 잠재력까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패셋 K라는 평가 지표를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패셋 K요? 네. 여기서 K 값을 그냥 1만 본 게 아니라 256처럼 아주 큰 값까지 늘려서 평가를 했어요. 256이요? 와, 엄청 많이 시도해보는 거네요. 그쵸. 패셋 1은 딱 한 번 시도해서 정답 맞힐 확률, 그러니까 샘플링 효율성을 보여주지만 K를 이렇게 크게 늘린 패셋 K는 모델이 정말 여러 번 시도했을 때 결국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선, 즉 리즈닝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측정하려는 시도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를 주면 어디까지 풀 수 있나, 그 잠재력의 경계를 보겠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RLVR로 훈련시킨 모델이 더 경계가 넓었겠죠. 사실 그게 좀 놀라운 부분인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 반대라고요? 네, 수학 문제 해결이나 코드 생성, 심지어 비주얼 리스닝 같은 여러 다양한 태스크에서요. 그리고 퀸이나 라마 같은 여러 종류의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실험했는데도 거의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어요. 어떤 패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K가 작을 때, 예를 들어 패셋 1에서는 RLBR 모델이 당연히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좋았어요. 이건 예상대로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K 값을 점점 늘려서 여러 번 시도를 허용하니까요. 베이스 모델의 패셋 K 성능이 점점 RLBR 모델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따라잡아요? 네. 그러다가 K가 충분히 커지니까 오히려 베이스 모델이 RLBR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와,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베이스 모델이 RLBR 모델보다 더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잠재력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 논문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럼 대체 RLVR은 뭘 학습시킨 걸까요? 성능 향상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패셋 1에서는. 바로 그 점이죠. 논문에서는 이제 퍼플렉시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퍼플렉시티 분석이요? 네. 그걸 해보니까 RLBR 모델이 생성해내는 그 성공적인 리즈닝 패스들이 있잖아요. 그 경로들이 사실은 이미 베이스 모델의 생성 분포 내에서 꽤 높은 확률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베이스 모델도 할 줄 아는 경로였다? 네. 그러니까 RLBR은 베이스 모델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리즈닝 방식을 가르쳐줬다기보다는 베이스 모델이 이미 할 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서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경로, 다시 말해 정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로 쪽으로 생성 분포를 더 강하게 편향, 바이어스 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하. 이게 바로 패셋 1 성능, 즉 샘플링 효율을 높이는 비결이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능력을 키운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길 중에서 정답으로 가는 길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찾아가도록 약간 튜닝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율성 증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대가요? 어떤 대가죠? 특정 경로로 분포가 이렇게 편향되다 보니까 다른 가능한 경로대를 탐색하는 능력, 즉 익스플로레이션 능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니까 다른 쪽은 잘 못 보게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베이스 모델보다 풀 수 있는 문제의 전체 범위, 아까 말씀드린 그 리즈닝 바운더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 겁니다. 높은 K에서의 패셋 K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성은 높아졌는데 풀 수 있는 문제의 다양성이나 한계는 오히려 줄었다니. 네, 실제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RLBR 모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 베이스 모델이 풀 수 있는 문제 집합의 거의 부분 집합에 가깝다는 결과도 제시됐어요. 거의 부분 집합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PPO나 GRPO 같은 다른 RL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여전히 베이스 모델이 가진 잠재적 성능 상한선, 그러니까 높은 K에서의 패셋 K 값과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걸 논문에서는 샘플링 에피션시 갭, 줄여서 델타 SE라고 부르더라고요. Sampling Efficiency Gap, 델타 SE.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리즈닝 능력 자체를 확장하려면 RLBR 말고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적인 가능성으로 디스틸레이션과의 비교를 제시합니다. 디스틸레이션이요? 티처 모델한테 배우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더 강력한 티처 모델이 생성한 리즈닝 트레이스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그 디스틸레이션 방식 있잖아요. 이 방식은 베이스 모델에게 원래는 없던 새로운 지식이나 리즈닝 패턴을 주입함으로써 실제로 리즈닝 바운더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은 경계를 넓힐 수 있다. 네, 퍼플렉시티 분석 결과에서도 RLBR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고요. 이건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외부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이렇게 이전받는 과정이니까요. 그렇군요. RLBR은 내부 최적화에 가깝고 디스틸레이션은 외부 지식 주입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이게 단순히 답만 맞추는 일종의 꼼수나 해킹은 아니었을까요? 특히 베이스 모델이 높은 K에서 답을 맞췄다고 할 때요. 코오티 검증 같은 건 해봤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연구진들도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힌 경우에요. 모델이 생성한 그 체인 오브 소트 과정을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검토했습니다. 직접 다 봤군요. 네, 그 결과 베이스 모델 역시 높은 K값에서 정답을 맞췄을 때 상당히 유효한 논리적인 리즈닝 과정을 거쳐서 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냥 운 좋게 맞춘 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높은 K에서의 패셋 K 지표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모델의 실제 리즈닝 한계를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연구는 그 RLBR이라는 기법이 LLM의 리즈닝 능력을 근본적으로 새로 만들거나 확장한다기보다는 베이스 모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안에서 정답 경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도록 최적화하는 역할에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네네. 핵심은 그거죠. 샘플링 효율성 개선 도구로서는 분명 유용하지만 능력 자체를 키우는 어떤 만능 열쇠처럼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진정한 능력 확장은 어쩌면 디스틸레이션 같은 다른 방법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RLVR의 역할과 그 한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RL에 대해 가졌던 어떤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연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LLM이 가진 그 방대한 액션 스페이스하고 또 강력한 프리트레인드 프라이어 있잖아요. 이게 RLVR에게는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이 프라이어가 어느 정도 탐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 프라이어의 범위 안에 탐색을 가두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프라이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탐색, 엑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프라이어를 넘어서는 탐색이라. 어려운 문제네요. 네, 현재의 RLVR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LLM의 잠재력을 정말 밑바닥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